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 기아자동차 K8이 실차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던 그거랑 많이 익숙하셔가지고 아주 새롭진 않죠. 오늘 실차가 처음 공개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승회도 하고, 그리고 실차가 이제 고객한테 인도가 되고 이런 시점으로 가는데, 오늘은 실차가 공개된 첫날입니다. 딱 보시면은 일단 멋있잖아요. 예. 기아자동차가 K7에서 K8로 숫자를 1을 올렸어요. 숫자를 1을 바꾸면서 이제 그랜저를 진짜 잡겠다라고 해서 그랜저에 없는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배기량도 2.5리터, 3.5리터 해서 배기량도 2.5리터는 똑같지만 3.5리터로 배기량을 조금 더 늘려서 파워풀하게 가져갔고요. 또 하나, 그랜저에 없는 사륜구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랜저도 다 전륜구동이잖아요. 그리고 그랜저에 없는 사륜구동 장치가 있는데, 사륜구동 장치는 3.5리터 모델에서만 가능합니다. 2.5리터에서는 사륜구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랜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그랜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랜저랑 K7 언제나 이렇게 크기 경쟁 같은 게 있었는데, K7이 원래 더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랜저가 부분 변경 같지 않은 부분 변경, 휠베이스를 늘리는 부분 변경을 하면서 기존의 K7보다 더 길어졌거든요.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는데, 그 그랜저보다도 휠베이스가 1cm가 더 길어졌습니다. 2895mm.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으로는 2895짜리 세단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없어요. 휠베이스는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륜구동 세단 중에서는 가장 길쭉한 차입니다. 도요타 아발론이 좀 사이즈가 큰 차거든요. 그것도 2870. 그리고 예전에 링컨 MKS라고 엄청 큰 전륜구동 세단이 있었거든요. MKS. 그것도 2870이에요. 그래서 저도 2870 정도가 전륜구동 자동차의 한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2895짜리 전륜구동 세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에쿠스 있잖아요. 각 에쿠스. 각 딱딱진 에쿠스. 그게 전륜구동이었거든요. 전륜구동 에쿠스가 그냥 기본 모델은 요거보다 휠베이스가 짧았는데, 리무진 모델, 중간 늘려가지고 한 리무진 모델, 그거는 이거보다 휠베이스 길었죠. 근데 그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리무진이면은 VVIP 태우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고속으로 달리면 이게 너무 길어서 전륜구동의 한계를 넘어섰다. 뒤에가 좀 떨려. 그래서 좀 피곤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전륜구동의 한계를 좀 넘어섰다는 것으로 평가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에쿠스가 후륜구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륜구동의 2895까지 거의 2900에 육박하는 엄청난 휠베이스로 만들었고, 길이는 5m가 넘는 5115. 상당히 큼직한 세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세단,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짜임새 있게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혀 고루하지 않아. 5m가 넘는 세단 그러면은 링컨이나 캐딜락처럼 조금 고루하고 정통 세단, 무슨 약간 3박스형 정통 세단, 트렁크 길고 이렇게 딱딱 각진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웬만한 쿠페 수준까지도 넘볼 수 있는 상당히 날렵하게, 모든 디자인이 상당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렁크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5m를 넘은 게 아니고, 트렁크 이렇게 짧고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는데도 5m 1.5cm, 5m가 넘는 세단입니다. 와,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미끈하게 빠지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5m가 넘는 길이를 아주 짜임새 있게 채웠다라는 게 K8 디자인이 정말 잘했다. 디자인은 이제 기아자동차가 정말 잘한다. 특히 세단 디자인은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가 세단 디자인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세단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딱 일어나서 도로를 나가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세단이에요. 해치백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외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다 세단이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세단의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들은 더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고의 비율로 아주 보기 좋은 비율로 만든 세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K8의 이 디자인 딱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딱 요 정도가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딱 시각적으로 눈에 익은 형상, 시각적으로 눈에 익은 형상에서 약간의 그 신선함 같은 게 조금 가미된, 너무 신선하면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신선하면서 어느 정도 그냥 기존에 있던 틀 안에 있고 요 정도가 가장 멋있어 보이거든요. 너무 새로우면은 눈에 안 익고 너무 익숙하면은 지루해 보이고 이거거든요.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우면서 뭐 요 정도가 제일 멋있어 보이거든요. 딱 그겁니다.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큰 틀은 기존의 정통 세단에서 봤었던 쿠페형 아주 날렵한 세단의 비율로 그대로 가져갔는데 여러 가지 없던 세단을 기존의 디자인에서는 없던 여러 가지 디테일이 신선함을 더해주고 있죠. 가장 신선해 보이는 게 이겁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는 언제나 경계로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크롬 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딱 돼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범퍼, 여기부터는 라디에이터 그릴 딱 구분이 돼 있었죠. 근데 그 경계를 허물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퍼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그릴이 시작이 되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파란색 이 플라스틱이 그냥 그릴로 스르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되게 새롭네. 예, 앞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릴이고 범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틀을 깬 형상인데 전반적인 비율은 멋있어 보이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예, 이 헤드램프는 언제든지 얇고 작고 이런 게 언제나 신형차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다 전구로 앞을 밝혔잖아요. 근데 다 요즘에는 LED입니다. LED로 바뀌면서는 다 헤드램프가 슬림해지고 작아졌죠. 그래서 작은 헤드램프, 얇은 헤드램프를 붙이면은 신형차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램프를 작게 딱 누르니까 신형차 느낌이 나고 앞에 인상을 딱 봤을 때 눈이 작은 사람들 딱 보면은 되게 사나워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인상입니다. 인상이 상당히 강하고 작은 눈으로 강한 인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당히 크게 설정을 해서 앞부분을 상당히 자신감 있게 보여줍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면은 차가 커 보여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면 차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큰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 크다란 이 면적을 지루하지 않게 위에 부분은 촘촘한 격자로 밑으로 가면서 격자가 좀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를 V자형으로 은색으로 탁탁탁탁 박아서 요거가 없었으면은 정말 그릴처럼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요게 딱 있으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아 엠블렘은 K8, K7의 후속 K8부터 이렇게 KIA, 그 뭐 질마크라고도 하고 뭐 킨사이다 갖고도 아무리 그런 진짜 요거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이 많아도 멋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멋있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잖아. 기존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여기에 그 타원형 마크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쿨한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얇게 만들어서 그냥 붙였습니다. 여기를 파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붙였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격자무늬가 이렇게 마른 목골로 만드는 격자무늬를 여기저기 많이 썼어요. 실내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도 나오고 뭐 쭉 보시면은 요런 데도 나오고요. 요런 데도 나오고
여기 머플러 이쪽에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 테일 램프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런 격자 무늬들이 여기저기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실내에도 격자 무늬를 상당히 많이 써서 그 마치 수트를 딱 입었는데 액세서리 뭐 넥타이나 뭐 행커칩이라든가 뭐 넥타이 핀, 벨트,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무늬로 액세서리를 딱 해서 패션의 완성을 보여주는 듯한, 양말의 무늬까지도 이렇게 격자 아가일 패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렇게 패션의 완성을 보여주는 듯한 딱 차려입은, 정중하게 차려입고 세심하게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만들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이게 여기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레머니가 안 되는구나. 이게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세레머니가 되는데, 예, 요거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놨나 봐요. 예.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는 거를 설계라든가 이런 개발 쪽에서 다 받아들여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좀 진보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세심하게 고려된 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디자인은 기아 자동차가 이제 그냥 세계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그 다른 것들만 쫙 끌어올리면 세계 최고의 차도 될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좀 덜미를 잡고 있는 게 조금 유감이죠. 예, 특히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AS 뭐 이런 품질 문제 막 이런 거, 이런 것들만 덜미를 안 잡으면 디자인이나 차 만듦새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예, 지금 이렇게 5m 넘는 세단이 이렇게 멋있게 나온 차가 없거든요. 자, 쭉쭉 말씀드리면은 요거 이제 아까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세레머니까지 있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스르륵으로 나오는 방향 지시등이에요. 예, 지금 스르륵 들어오죠? 예, 스르륵 들어오고, 뒤에 테일 램프도 스르륵 들어오는 테일 램프입니다. 예, 뒤에 테일 램프도 스르륵 들어오고, 그리고 미등을 잠깐 켤까요? 미등을 잠깐 키면은, 미등이 어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저기는 방향지시등을 켜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서, 일단 앞모습 디자인은 정말 잘했다. 격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잘 썼다. 자, 그리고 이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길이 5m가 넘는 세단인데 정통 세단의 비율이 아니고 스포츠 세단의 비율입니다. 쿠페처럼 생긴 스포츠 세단의 비율입니다. 전륜 오버행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요. 전륜 오버행이 길이가 있지만 여기를 쫙 깎아놔서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죠. 마치 범퍼가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 보이게 해서 전륜 구동 세단이지만 후륜 구동 세단처럼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딱 깎아 놓으면은요, 보행자 추돌 같은 거, 보행자를 탁 쳤을 때 여기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겠지만, 여기 딱 넘어간 데부터는 옆으로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보행자 안전 테스트를 할 때도 여기 30도가 넘어가는 구간은 면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디자인할 때 모든 차들이 앞은 평평하게 하고 여기서 꽉 꺾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보행자 안전 테스트할 때 면제 구간, 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넘어가는 이 루프라인 해서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이 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쿠페 라이크한, 쿠페를 닮은 그런 라인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막 스케치를 할 때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디자이너들 스케치를 할 때 막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뭐 이렇게 스케치 막 하다가 이런 라인도 쫙 긋고 이런 라인도 쫙 긋고 이런 라인도 쫙 긋다가 뭔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 라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연결을 해서 라인이 쭉쭉 연결이 돼가지고 길게 빠지면은 차가 일단 시원시원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라인들이 이렇게 좀 길게 빠지고 연결성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차가 좀 더 이렇게 매끈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라인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드러나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라인, 예, 여기 격자 무늬가 있는 이 라인이 그냥 바퀴를 뚫고 쭉 연결이 되죠. 예, 쭉 연결이 돼서 여기도 쭉 가다가 이 라인이 여기서 조금 들어 올려지면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로 연결이 돼서 테일램프로 이렇게 쭉 빠지는, 테일램프로 쭉 빠지는 이런 연결성. 그래서 차를 한반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두르고 있고 여기 테일램프도 격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되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심하게, 예, 세심하게 이렇게 딱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상당히 세심하게 했고요. 요 밑에 디퓨저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딱딱 써서 뭔가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라인은 극단적으로 여기서 콱 꺾었죠. 네, 콱 꺾었는데 요 패널이 여기서 이렇게 딱 꺾으면은 이거 철판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요것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철판이고요. 여기도 철판이고요. 요거 플라스틱, 요거 철판, 예, 그리고 범퍼는 플라스틱.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요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뒷문짝 뒤에 있는 요 유리창, 요거 이제 쿼터글라스라 그러는데, 차를 옆에서 딱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조각의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조각 중에 4분의 1이다 해서 쿼터, 4분의 1 쿼터. 예, 그래서 쿼터 판넬이라고 합니다. 쿼터 판넬. 리어 펜더 패널이라고도 하고 쿼터 판넬이라 그러는데, 쿼터 판넬에 들어간 유리창이기 때문에 쿼터 글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쿼터 글라스가 있는 차는 여기에 유리창이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뒷문짝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차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여기가 유리창이 이렇게 뚫려 있는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창이 뚫려 있다는 거는 뒷좌석이 넓은 차, 뒷좌석에도 VIP가 앉는 차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고급 세단은 여기 일부러 다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죠. 예.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예, 뒤에 이 쿼터 글라스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격자로 이 샤크핀 같은, 예, 이런 기아 자동차만의 액센트를 넣어서 옆에서 봐도 기아 자동차는 멋있구나, 예, 기아 자동차만의, 예, 디테일을 여기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 쿼터 글라스가 있는 차는 대부분 약간 좀 커 보이고 싶고, 좀 뒷좌석도 많이 고려한 차들이 여기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시면은요, 트렁크부터 보면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트렁크가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습니다. 그랜저보다 길이는, 아까 내가 줄자로 재봤는데 길이는 4cm가 더 길어요. 길이가 4cm가 더 길고요. 폭은 그랜저보다 조금 좁더라고요. 그랜저보다 한 요 정도씩 폭은 조금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더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예, 트렁크는 길게 설정을 했는데, 폭은 이 두께가, 여기 철판에서 여기가 두께를 조금 더 설정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두껍게 여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랜저는 이게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정도 두께라면은 K8은 요 정도 두께. 그래서 안에서 면적이 조금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밑에 부분은 널찍한 수납 공간도 갖고 있어서 정말 골프백 4개 넣고 골프 라운딩 가실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실내 공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디리릭. 자, 실내 딱 보시면은요,
겉에서 봤던 그 느낌이 그대로 실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 같은 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점점점 이렇게 들어와요. 예.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 나무 무늬 여기 뒷면을 레이저로 이렇게 까낸 다음에, 예, 까내라 그랬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레이저로 가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른 차에도 보면은 뭐 BMW 1 시리즈인가, 아우디 Q2인가, 탄소 섬유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거기서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디테일 있잖아요. 그게 다 겉에 가공을 한 다음에 밑에 쪽에서 안쪽에서 레이저로 다 가공을 해서 이게 뒤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약간 고급 가공 기술인데 그런 고급 가공 기술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다 격자 무늬, 손이 닿는 곳 어디 포인트가 될 만한 데는 다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를 이렇게 써서, 예,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준 거예요. 여기도 지금 격자 무늬, 여기도 격자 무늬, 여기도 격자 무늬에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상당히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가 여기서부터 욕조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조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널찍하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여기서 한번 툭 내렸죠. 한번 툭 내려서, 예, 넓은 요 공간에 가구가 이렇게 딱 낮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커브드 TV가 딱 올려진 듯한 그런 잘 정돈된 거실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 뭐 12.3인치, 12.3인치, 예, 이런 식으로 그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조장치는 이렇게 공조장치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비게이션 버튼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볼륨 스위치였다가 이렇게 되면은 온도 조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예, 이런 거는 상당히 버튼 개수를 줄이면서 좀 복잡하지 않게 여기를 만들어주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충전하는 거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여기 기어 노브나 이런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돌출되게 해서, 예,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예, 모든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쭉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예,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로 제가 앉아서, 예,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예,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이 정도면은, 예, 이 정도면은 그냥 뭐 그랜저보다 진짜 넓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랜저보다 더 휠베이스도 늘어나면서, 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다리를 제가 이렇게 꼬고 앉아도 여유 있을 정도의 넓이고요. 팔걸이도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천정 재질도 이게 스웨이드보다도 더 매끈한 그런 재질인데, 스웨이드 같은 그런 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그냥 극세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가죽 소재도 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드레스트가 좀 특이한데요. 여기다가 옷 수트 같은 거를 걸을 수 있고 가방도 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보면은 여기 뭔가 나중에는 여기 확장된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갈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다른 언급 없이 그냥 그 옷걸이나 가방걸이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전에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안 매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법으로 다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뒤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좀 쓰임새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안 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뒤에도 푹신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박더라도 이게 푹신푹신한, 예, 요런 거 이렇게 머리를 박아가지고 좀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일단 이제는 여기를 쓰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 안전벨트를 이제 매야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기 때문에 생긴 변화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메리디안 오디오인데요. 메리디안 오디오인데 스피커가 14개짜리 메리디안 오디오입니다. 예, 오늘 K8 지금 그 무슨 사진 촬영 다른 거 한다 그래가지고 좀 정리하라 그래서 좀 허둥지둥 끝냈는데요. 이 원테이크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숨이 차가지고 숨이 차서 못하겠네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같은 게 좀 불쾌해 보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게 끊어서 촬영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 좀 더 이렇게 매끈하게 할 수 있지만 원테이크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 없이 계속 이 말을 계속 큰 소리로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기아 자동차 K8 K8 다음 주에 또 시승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시승회 때 좀 더 상세한 주행 느낌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디자인 느낌, 디자인,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느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K8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오 오토